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연금 남보다 많이 받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타조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타조는 맹수가 쫓아오게 되면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땅에 머리를 쳐박고 위험을 모른 채 한답니다. 저는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이 타조의 모습과 같지 않나. 국민연금 굳이 내가 알아야 될 필요 없을까? 머리 아픈데 앞으로 탈 일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몇 개국인지 아시나요? 170여 개국이 도입이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보면 연금은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84%로 10명 중 8명 이상입니다. 우리가 잘 제도만 보완한다면 국민연금은 미래의 가장 든든한 안전자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바로 길어진 노후를 위한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조사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개인의 노년 최저생활비와 부부의 노후 최저생활비를 보면은 개인은 124만원, 부부는 199만원이에요. 또 노년의 적정생활비는 개인은 177만원, 부부는 277만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연금으로 이만큼 준비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자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자 552만 명 중 10명 중 8명은 우리가 80만원 미만으로 굉장히 적은 돈을 수령한답니다. 실제 2023년 통계를 보면 552만 명의 평균 수령액이 62만원으로 노후생활비에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보시는 노인 빈곤율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4.1%의 3배에 해당돼서 어느 나라보다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며 중요한 것은 7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52%로 노인 2명 중 1명이 나이가 들수록 빈곤이 된다는 것. 그만큼 노년이 삶이 불안하고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금의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가장 희망하는 것이 바로 은퇴중산층이랍니다. 자, 은퇴중산층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비, 자, 노년의 생활비가 최소한 198만원. 물론 이 금액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198만원 정도 이상이 있어야 내가 노후에 평균적인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연금으로 준비하는 걸 말하는데, 은퇴중산층에 가면은 주거의 안정성과 함께 남의 도움 없이 은퇴 생활을 커버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은퇴 이후 삶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악기 등의 취미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연금이 어떻게 수령하는지 그 공식을 알아야 그 공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연금 공식은 복잡하지만 크게 4가지를 높이면 됩니다. 먼저 소득대체율 상수를 높이면 되는데, 소득대체율은 88년 도입될 때부터 2028년도까지 점점점 떨어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이기 때문에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이 소득대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높이는 방법은 과거에 안 냈던 돈을 내는 추납이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일시금을 받았던 것을 돌려다 내는 반납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A 플러스 B가 있는데 A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B는 나의 개인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2024년 A값을 보면 299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299만원보다 내가 적으면 나는 더 국민연금을 많이 타게 될 것이고, 내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299만원 높으면 손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년 초과 원수가 될수록 1년마다 5%씩 증가가 됩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안 냈던 것을 더 많이 내서 상수를 높이거나, 아니면 내 소득이 국민연금 평균액보다 더 적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20년 이상 초과 기간을 더 납입을 해서 내 연금을 늘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5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5가지 받는 방법은 첫 번째, 이미 계속가입자입니다. 이미 계속가입자라고 하는 건 65세 이상, 60세 이상이 돼서 내가 연금을 추가로 탈 때까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가입자입니다. 이미 가입자라는 건 내가 소득이 없으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스스로 가정주부나 군인 이런 사람들이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이미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후 납부제도입니다. 추후 납부제도는 과거에 내가 국민연금을 한 거라고 했던 분들이 내가 미납 부분을 언제든지 다시 납부하는 것이 추후 납부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기연금제도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내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타게 되는데, 내가 이것을 5년까지 늦추면 연금액을 매년 7.2%씩 더 받는 것이 연기연금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기연금제도, 이미 계속가입제입니다. 나연금씨는 국민연금에 7년 전 가입해서 60세 현재 7년 납입하여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로 했다. 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10년 납입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미 60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납입을 원년 할 수 없으니까 연금을 일시금으로 타야 되는데, 이분이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53세부터 60세까지 7년 납입했고, 60세 이후에 내가 추가로 3년 이상 연금을 탈 때까지 납부하게 된다면 내가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우리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는데 내가 연금을 수령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미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9만원씩 30년간 납부하고 어떤 분은 18만원씩 15년간 납부했을 때 똑같이 3,240만원을 내지만 30년을 내신 분은 55만 7,090원을 타고 18만원씩 15년을 내신 분은 35만원을 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똑같은 돈을 납입하더라도 15년 낸 사람보다 30년을 납입하신 분이 훨씬 더 1.6개월 연금을 많이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속 납입제도를 활용한 연금 수령자를 취득하고 연금을 증가시키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가입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연금씨는 국민연금이 20세에 가입해서 1회 납입하고 납부회의 신청을 한 상태에서 30세에 취업해서 60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월 평균 소득 300만원인 경우 이미가입 10년을 매월 9만원 납입할 경우 늘어나는 연금액은 무엇이냐? 자, 무슨 말이냐면 나연금씨는 20세 때 무직자 때 부모님이 한번 연금액을 납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입을 안 했는데 이분이 30세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세 정년퇴직할 때까지 30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한 거죠. 자, 그러면 30년간 납입한 거에 대해서 연금액을 예상해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미가입제는 60세 미만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30년 동안 납입한 연금액을 보니까 89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데, 이분이 과거 20세부터 30세까지 내가 한 번 납입하고 남았던 기간에 대해서 내가 9만원씩 연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분은 112만원씩 연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가입 기간을 통해서 물리기 전보다 무려 매월 23만원씩 더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분이 낸 돈 1,080만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4년만 지나면 원금이 회복되기 때문에 저는 젊을 때 일가입제도를 통해서 통장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직장인이 돼서 연금을 탈 때 일가입을 다시 추후 납부를 통해서 내가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나연금 씨는 국민연금에 5년 전 가입해서 60세 현재 5년을 납입해서 국민연금 최소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연금 씨는 과거 실직으로 미납입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이 있습니다. 나연금 씨가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나연금 씨는 55세 때 우리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우리가 이분이 지금 5년 동안을 이미 납입했습니다. 5년 동안 납입했는데 이분은 5년 납입한 걸로는 도저히 국민연금을 탈 수 없죠. 그런데 과거에 이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실직해서 미납입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이것을 지금 납입하게 되면 합쳐서 15년이 되니까 이분이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추후납부라고 하는데 추후납부가 좋은 점은 내가 돈은 지금 내지만 과거에 내가 냈던 시점으로 회귀돼서 우리가 아까 연금 대체 상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10만원씩 120번 내게 되면 납입원금은 1200만원이 되게 되는데 이분이 타는 매월 연금액은 202,270원이 되니까 이분이 20년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게 4,8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59개월이면 회수가 되고 수익률은 404%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내가 안 냈던 것이 되면 실직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냈던 것이 되면 추후납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추후납부는 실질적으로 매스컴에서 많은 사례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해서 여기 서울 동파에 있는 49세의 사례를 보면 90년 가입해서 8개월 납입했었는데 이분이 목돈을 가지고 20년치를 1억 150만원을 납입함으로써 원래 35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18만원을 늘려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현재는 추후납부 제도는 우리가 119개월까지만 납부해서 10년만 납부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제도가 좋기 때문에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추후납부 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금액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납입하는 쪽에서 우리가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이나 이건 연금을 타는 시점에서 연금을 늘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960년생인 나연금 씨는 올해 만 60이세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수령 예상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연금 씨가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원래 62세에 100만원 수령할 수 있는데 이분이 5년을 늦추게 되면 67세 때 136만원이에요. 그래서 매년 7.5% 증가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분이 소득이 없어서 만약에 57세에 수령하게 된다면 매년 6%씩 감액돼서 57세에 70만원을 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가 10년을 5년을 일찍 타는 것보다 5년을 늦게 타게 되면 딱 연금액이 더블이 될 만큼 우리가 연금을 수령을 늦춰서 우리가 연기연금제를 활용해서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제도가 되겠다. 물론 이것은 내 건강이나 나의 소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을 허락하고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면 연기연금제를 통해서 연금을 늘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3년생 만 41세 부부인 경우에 만약에 이분들은 부부가 동갑내기인 경우에 먼저 국민연금을 두 분이 가입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은 60세부터 국민연금을 탈 것을 추천합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타서 70% 정도만 수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이 들어서 이때 수령을 하고 부인은 오히려 70세부터 연기연금을 해서 70세이면 연금액이 부부가 상당히 많은 연금액으로 수령을 해서 90세까지 안정된 삶을 하다가 남편분이 만약에
90세에 사망하게 된다면 이때 남편의 유족연금 나오는 30%를 받고 배우자 연기연금을 통해서 배우자가 나머지 삶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의 추천 모델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부인 앞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했다면 부인은 60세부터 개인연금 종신형으로 쭉 받게 돼서 100세까지 연금을 받게 되고 남편 앞으로 가입한 노령연금은 65세 때 가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받다가 만약에 남편이 90세 이후에 사망하신다면 90세 이후부터는 남편의 유족연금 60%를 받아서 생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언제 또 수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5가지 국민연금을 제대로 많이 받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차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